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네. 혹시 실종 경보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아마 청취자분님들께서도 이전 문자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실종되신 분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혹은 사진 등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요즘 거의 매일 띵동하고 울리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처럼 실종자의 정보를 담아서 전송하는 문자를 실종 경보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종자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찾기 위해서 경찰에서 올해 6월 9일부터 이 실종 경보 문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죠. 문자를 받게 되면 괜히 주위에 실종되신 분이 계실까 해서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은 다 같은가 봐요. 그죠? 실제로 실종 경보 문자 덕분에 우리 대구에서 실종자를 찾은 경우도 있어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대구에서 8살 어린이 덕분에 치매 어르신을 발견했거든요. 사연이 당시에 이 80대 치매 어르신이 보호자가 잠든 사이에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고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죠, 다 분석하고 했는데도 어르신을 찾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 다행히 수성구 수성동에 사는 그 박시우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박시우 군의 활약으로 문자 발송 약 7분 만에 어르신을 찾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군요. 아유, 고맙죠. 기특하고 고맙죠.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아파트 상간에 편의점을 가던 중이었대요. 근데 이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쉬고 있는 어르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서 다시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실종 경보 문자를 받게 됐고, 시우 군이 좀 전에 만난 할머니랑 인상 차이가 같네? 해서 바로 경찰에 즉각 신고를 했다는 거죠. 시우군의 눈썰미 덕분에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군요. 그런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특히 어르신이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실종 경보 문자 받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주의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치매 어르신이 우리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가이드님. 치매 어르신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이나 또 아까 소개해드린 치매 어르신 경우처럼 길가에 앉아 계신다 해도 지나가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시다가 좀 다리가 아파서 쉬고 계시나? 길을 잃고 앉아있는 어르신인지 이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울면서 엄마를 찾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히 아이의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저 아이는 길을 잃었구나, 도와줘야겠다 하고 나서게 되지만 이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잘 몰라요. 어르신이 길을 잃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인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쉬시는데 가서 혹시 이렇게 물었다가 또 실례가 되질 수도 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얘기 들으니까 지난 9월이었죠. 우리가 치매 극복 주간 기념으로 배윤주 작가님이 출연을 하셔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분이 실종됐을 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플 텐데 차라리 음식이라도 훔친다면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찾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며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치매 어르신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셔라고 생각하는 가족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매로 인한 실종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평소 치매 증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나름 잘 해오시던 분도
길을 가다가 순식간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두워지면 방향 감각 저하가 더 심해져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이로 인해 저체온증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실종 대비를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혹시 항상 일정한 시간에 귀가하던 분이 평소보다 좀 많이 늦으신다, 이것도 징후가 되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집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늦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친정아버지가 83세이고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평소 운동도 꾸준히 잘하시고 또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3, 4개월 전에 갑자기 집을 못 찾고 한참을 헤매다가 오셨으며, 또 일주일 전에는 복지관 승합차에서 분명 내려드렸는데 길을 헤매다가 4시간 만에 집에 왔다며 실종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상담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어르신이 아주 먼 곳까지 가신 사례예요. 성남에 사시는 분이 친구 만나러 나가셨다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글쎄 다음 날 전남 광주에서 찾은 사례예요. 아유, 멀리 가셨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는데 순식간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예전에 살던 곳인 광주로 내려가신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참 대단하죠. 그러게요. 그런데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이처럼 치매 어르신에게는 실종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 실종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실종이라고 하면 집 밖에서 어르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르신이 집 안에 있으면서도 예전에 살던 집이나 직장에 가겠다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잠들거나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현관문이 열리면 소리가 나도록 알림 장치를 설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양방향 잠금 장치로 바꾸거나 문 위나 아래에 설치해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문을 뭐랄까 벽과 같은 색으로 뭐 칠하거나 아니면 커튼 같은 걸로 이제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실종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배회를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운동을 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어르신이 나가려고 한다면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안전하게 배회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배회에 대한 욕구 말고도 배고픔, 배설, 외로움, 무료함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고 취침 직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어르신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셔가지고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셨는데 화장실 문이 아니라 현관문을 보고 그냥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 안에서 대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혹시 외출할 때 어떤 대비 계획이 있을까요? 실종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실 만한 장소나 지인의 연락처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진짜 실종 상황이 발생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평소에 미리 우리 어르신이 자주 만나는 분이나 또 가실 만한 곳이나 예를 들면 뭐 절이나 성당, 교회 같은 종교시설 또 복지관 등등 해서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 두면 빠르게 전화를 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외출 시에는 어르신의 인상착의를 잘 기억해 두시고 어르신의 외출 목적지와 또 귀가 시간을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평소에 그 어르신의 행동 패턴을 잘 봐둬야겠네요. 네. 어르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세요. 그래서 주위 이웃이나 경비실에 어르신이 만약에 혼자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알려달라고 사전에 부탁해 두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집 주변에 위험한 곳, 예를 들어서
주위에 깊은 물이 있는 곳이라든가 계단이나 숲이나 야산 혹은 터널, 버스 정류장, 도로 등을 미리 파악해 두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가실 만한 곳을 파악하고 위험한 곳은 되도록 피하라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는 위험한 것을 쉽게 알지만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위험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는 되도록 피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네, 지금까지 가정에서 또는 외출할 때 실종 예방 요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혹시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나 아니면 팔찌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되겠지만 행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이건 뭐예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에 부착하는 신원 확인증으로 안내기관 연락처와 고유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표는 신용카드 정도 크기이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인식표를 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서 부착하는데 세탁이 가능한 재질이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붙이는 거군요. 예. 어르신이 자주 입으시는 옷에 붙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좀 여러 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 신청하면 80매가 제공되니까 아하.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보통 외투나 남방, 티셔츠의 안쪽 하단에 많이 부착해요. 만약 실종 당시 어르신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보통 경찰관 분들은 이 어르신은 치매 환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외투나 티셔츠의 아래쪽을 살펴보면서 인식표를 찾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빨리 어르신을 찾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다 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알고 있어요. 지문으로도 어르신의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 지문이 달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의 최신 얼굴 사진과 지문을 경찰청에 등록하기도 하는데 이를 지문 등 사전 등록제라고 합니다. 실종되셨을 때 보면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현수막이나 전단지 만들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에 어르신의 지문, 또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해서 이런 신상 정보를 등록해두면 이건 도움이 되겠어요. 이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이거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어르신과 함께 방문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전드림 홈페이지 혹은 안전드림 앱을 통해서도 집에서 등록하실 수 있고요. 만약 어르신이 시설에 계신다면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치매 안심센터에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받으러 간 김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지문 등 사전 등록제 다 하고 오시면 편하겠네요. 예, 좋은 생각인데요. 그 외에 그래도 우리 어르신 몸에 무엇인가를 부착해 드리고 싶다면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배회구조 팔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팔찌는 어르신이 혼자서는 풀 수 없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고유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비용은 3만 원이고 이 팔찌를 원하시면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팔찌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가볍게 풀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혼자서 풀 수 없도록 특수 잠금 장치가 돼 있다는 점이 다르네요. 근데 이런 서비스는 실종된 어르신을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유용할 것 같은데 그 현재 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위치 추적을 활용해서 어르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는 것이 제일 좋지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체크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체크 앱은 무료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동통신사의 친구 찾기 부가 서비스를 활용해서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가 서비스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무료니까
무료니까 우리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체크 앱을 다운로드하는 게 좋겠네요. 네. 하지만 어르신이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다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겠죠. 또 그도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은 손목에 차거나 목에 거는 형태의 배 감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그건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비쌉니까? 기종마다 다르지만 네. 배 감지기는 약 20만 원 정도 합니다. 어허. 기계값에 매달 휴대폰처럼 통신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하죠. 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월 사용료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기기를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걸이형, 손목 시계형, 키폴드형 등 제품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은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복지연구사를 찾아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어르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배회 감지기는 어르신의 현재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보호자가 설정한 구역을 어르신이 벗어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문자와 알람으로 이제 알려주니까 그러면 배회 감지기가 가장 유용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만 신청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배 감지기도 단점이 있어요. 그래요? 사회자님 말씀처럼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배터리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기기마다 다르지만 배터리가 4 내지 5일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1, 2일 정도로 길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배터리가 또 문제네요. 이거 뭐 배터리 다 따라버리면 몸에 지니고 있어도 이거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그죠? 이런 또 단점이 있네요. 네. 그런 경우 어르신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해서 수색을 하겠지만 이 경우 아무래도 한 가지 서비스만 가지고 있기에는 불안하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첫 번째, 어르신의 빠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받아서 옷에 부착하고 어르신의 최근 얼굴 사진과 지문, 보호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실종된 어르신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배회 감지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면은 복지연구사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리 잘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집이나 집 근처에서 실종이 되셨다면 우선 집안이나 주변 버스 정류장, 자주 다니는 곳을 먼저 찾아가시고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해 보시고요. 그리고 평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나 과거 실종 경험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나 추억이 깃든 곳도 찾아보도록 하세요. 만약에 외출 중에 실종이 되셨다면요? 만약 쇼핑몰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실종되었다면 우선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직원에게 알리고 출입구 봉쇄를 요청하세요. 치매 어르신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성함과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안내 방송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매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출입구를 빠르게 봉쇄하고 매장 내 CCTV를 확인한다면 어르신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또 공원에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어르신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공원은 뭐 사방팔방 다 열려 있잖아요. 우선 공원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인근을 수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등을 방문해서 실종 신고를 하시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종이 발생하여 15분이 경과하였다면 지체 없이 112로 전화하여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예, 마음이 급하시면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이 번호가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국번 없이
112입니다. 실종 신고도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18년 기준입니다.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2만 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에 99.8%는 발견을 했는데 여전히 0.2%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실종된 지 일주일이 경과된 어르신에게 전단지와 스티커, 현수막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실종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TV나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 어르신 홍보를 지원하고 있어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물론입니다. 치매 가족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실종 예방 서비스를 잘 기억해 두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어르신의 실종에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늘 주위에 배회하는 어르신이 계시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실종 경보 문자를 받게 되면 유심히 읽고 주의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더라도 길은 잃지 마세요. 실종 대비 미리 준비하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최경자 가이드님의 명쾌하고 유쾌한 설명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좋아요 꼭.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